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청년부 수련회 2부 순서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자 저는 뭐라고 하지? 잘생긴 목사 김상호입니다. 저는 21살 청년부 총무를 맡고 있는 장예원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패널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진 이유는 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입니다. 우리 20살 친구들 처음 대학 생활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시간 엄청난 답,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답이 없는 문제는 물론 없지만 답을 주어주는 시간 또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실제적인 공유 그 생각들 나눔들을 좀 가지고 같이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짐으로 대학 생활들을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을 시작해 보게 되는 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패널들 우리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희 패널을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패널을 어떤 기준으로 세운지 딱 보면 아시겠죠? 외모로 세웠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 왜 그러세요? 근데 외모도 당연히 고려했고요. 그 세 가지 단계입니다. 세 가지 단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대표 시원 형제. 이제 막 졸업한 사람 우리 종혁 형제. 그리고 졸업해서 현장에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우리 토크를 할 텐데 잠깐 자기 소개들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운의 미개봉 중고 20학번 김시훈입니다. 와, 20학번이 저는 이번 년에 졸업한 14학번 와, 이번 년에 졸업했는데 14학번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와. 네, 저는 졸업한 지 오래되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박음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예원자매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예원자매 이번에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 가면서 어떤 뭐가 제일 기대되세요? 네, 저는 제 학점이 기대가 돼요. 학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 기대가 되시나요? 높게, 낮게? 높게. 높게. 학점 제일 높은 점수가 몇 점? 100점. 100점. 네, 100점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4.5 아니면 4점이에요. 또 알고 있어요. 4.3인가요? 저희는 4.5였어요. 서울신대는 4.5예요, 여러분. 네. 네? 네, 우리 같이 네. 우리 모략을 짰는데 왜 저한테 질문을 안 해주세요? 제 목사님께 궁금한 게 대학교 가실 때 네. 뭐가 제일 기대되셨는지. 네, 저도 기대되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여자친구가 생길 거를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는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가 당연히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냥 대학교 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구나. 근데 현실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이외에도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들도 많이 기대했었고 그리고 많이 조금 자유가 주어지는 시간들이니까 잘 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공부도 참 열심히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고라는 걸 맞아봤어요. 여러분 학고를 맞아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지 모르시죠? 쓰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공부하면서 놀면서 나의 생활을 영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현실이 조금 어떤지
우리 같이 대학 생활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는 시온 형제한테 여쭤볼게요. 시온 형제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시잖아요. 네네. 어떤 게 제일 좋던가요? 좋은 게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수를 전 해가지고 들어간 케이스인데 재수를 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했었단 말이죠. 대학 생활의 어떤 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공강 시간에 애들이랑 놀러 나가가지고 맛집 탐방도 하고 뭐 다 수업 끝나고 다 같이 한강도 가고 만우절에 교복 입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거를 제가 재수할 때만 해도 다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는데 그나마 제일 좋았던 거라고 하면은 학점을 잘 주긴 합니다. 학점을 잘 주시네요. 네, 저희 학교는 이게 절대 평가. 잘 주시는 건가요? 잘 주게 하셨나요? 근데 저희 학교가 절대 평가여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 주긴 합니다. 좋네요. 그런 학교가 있죠. 저희 상대 평가에. 네. 종혁 오빠는 네 대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기억 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네. 딱히 막 하나를 꼽기는 힘든 것 같고 일단은 새로운 사람들을 저도 대학을 입학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코로나 전에 1학년이었기 때문에 MT도 가고 다 해봤는데 네. 그런 거는 딱히 제가 막 제 성격이 먼저 다가가지 못해요. 그리고 제 학과가 또 공대다 보니까 사람 수가 막 30명 이러면 친해지기 쉬운데 막 80명 이러니까 한 학과에 그러니까 또 친해진 사람끼리만 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에 4학년 때는 절대평가 바뀌어서 학점 잘 딴 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평범 막 엄청 놀지도 않고 엄청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그 대학 생활하면서 그렇게 친구 사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참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 가서 다 친해지는 건 또 아니라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은미자매는 어떠세요? 저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게 성인이 되고 제가 이제 수업도 듣고 빠져도 보고 공강에 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고등학교랑은 다른 수업 체계로 들을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업을 빼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번만 안 빠지면 되니까 네 번이라는 허용 범위 안에서 3번까지 열심히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학고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종혁 형제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동아리를 안 들은 게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도 만나보면서 좀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그런 시간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따져보면 뭐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뭐 기독교 동아리더라도 그런 좀 시간을 안 지내고 또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학생일 때 뭐라도 열심히 참여해 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그냥 학생 때 난 그냥 내가 듣는 과목만 잘 듣고 학점만 잘 따면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졸업을 하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동아리 네, 사람 맞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막 자기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은미자매는 어떠세요? 저는 학생 때 그
대학교 방학 생활에 유럽 여행을 가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돼서 꼭 그 2, 3개월 되는 기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꼭 한 번은 유럽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이후에 갔다 오셨나요? 네. 와. 어디 나라 가셨어요? 저 동유럽. 저도 가봤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막스 동유럽 어디 쪽 가신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너무 어렸어서. 어렸어요. 네, 헝가리 오, 등등. 등등. 체코 오, 등등. 좋겠다. 저도 헝가리랑 체코랑 오스트리아. 저도요. 거기 똑같이 3개 갔어요. 거기 갔어요. 되게 부럽습니다. 저도 동유럽 갔다 왔어요. 크로아티아. 갔다 왔습니다. 나도 이렇게 깨알같이 자랑하고. 축하드려요. 네, 시원 형제는 혹시 어떠세요? 저도 사실 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아이고. 네, 메로나라서 갈 수가 없어서 못 갔고요. 가장 후회되는 거는 저도 1학년 때 좀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동아리 들어간 친구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친해진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대학 친구들이랑. 그래서 저도 이제 2학년 1학기 되면서 중앙 동아리 하나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동아리 아까 조혁이 형 말했던 것처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조혁이 형 말했던 것처럼 그 취직하려는 친구들한테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같은 것도 충분히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확실히 저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든지 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듣는 것조차도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막 뭔가 내가 진짜 나한테 생각 이상의 자유함이 막 주어지다 보니까 그때 그냥 나를 그냥 놔버리면 그냥 놔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자격증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그냥 기억이 잘 안 나는 시간. 그냥 잘 놀았다 싶은 시간. 놀기라도 좀 잘했으면 모르겠어요. 놀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 그냥 기숙사 그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시간들이 그냥 대부분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게 대학 생활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대학 생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되잖아요. 곧 막 학창 시절 때 친구 외에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사귀는 친구의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지 시온 오빠부터 대답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학교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친해진 친구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생각나는 거는 저희 같은 학회에 있던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학회장 친구였는데 그 신입부원으로 들어오니까 되게 뭐 잘 해주고 그리고 또 동갑이라는 거 알게 된 다음부터 말도 놓고 편하게 지내면서 저번에 그 학회 선배님 만나 뵈러 강화도도 갔다 왔었거든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저는 그 친구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회장이었던 네. 그 친구. 학회장을 2학년 때 하나요? 그 학회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종혁 형제? 저는 일단 예원이가 말했듯이 졸업을 하고 좀 다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짱이고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대학생들은 개강할 때만 보는 친구들이고 또 방학 때 몇 번 그냥 만나서 놀겠지만 그래도 동네에 있으면 그 친구들을 더욱더 잘 보게 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저는 학교가 근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숙사를 갔는데 그 처음 같이 기숙사 쓴 친구가 같은 학과끼리 묶어줬는데 그 친구랑
어떻게 군대도 제가 1년 휴학해서 갔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딱 시기가 맞아가지고 졸업까지 같이 지내면서 1학년부터 이번 연도 졸업할 때까지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만나게 되네. 은미자매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 대학 가서 사귄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친구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랑 같은 과를 갔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 친구가 항상 과탑을 달렸어가지고 와. 굉장히 옆에서 뿌듯하면서 아, 내 뿌듯해. 친구가 과탑이다. 내 친구가 과탑이다. 약간 이렇게 뿌듯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요. 네. 네,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친구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쭈구리여가지고 그 대학교 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기 때문에 좀 교회 친구들이 더 친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친구들이 좀 많이 친했었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 가니까 다 교회 오빠들만 있는 거예요. 저희 서울신대 제가 다녔으니까 교회 오빠들의 성격도 웬만큼 다 그 목사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밝아야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밝아야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친구들을 대학교 때는 어떻게 사귀나요? 보통? 정말 굉장히 친구들 어떻게 사귀죠? 대학교에서는 친구들이요. 어떤 루트로 사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 기숙사 같이 방 쓴 친구들이 있고 또 처음에 그 친구들이랑 일단 수강 신청을 같이 하고 그럼 또 그 전공 수업을 듣는 와중에 또 저희는 공대다 보니까 실험 수업을 하고 조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저는 이 코로롱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대가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안면을 익혔다고 할까요? 그 얼굴을 좀 익히게 된 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좀 않았을까라고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은미자매는 어떻게 사귀셨어요? 저도 뭐 저희는 과가 40명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그냥 반 같은 분위기였어가지고 사실 뭐 안면 익히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뭐 OT 가고 환영회 가고 하니까 계속 맨날 같은 반에서 수업 똑같은 짜주는 시간표에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냥 고등학교처럼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뭐 친해지려고 처음에는 어떻게 친해지지?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모든 단계들이 처음에 목고지를 갔다가 그 다음에 MT를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게 막 이렇게 친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시원 형제는 근데 코로나의 시기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하고 이거 하니까 어느 순간 친해져 있었는데 시원 형제는 카톡하고 줌하고 카톡하고 이래가지고 친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회라는 게 저희는 과가 140명이어서 그 4개 학회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학회별로 있는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친해졌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옛날에 코로나 좀 괜찮았을 때 그랬을 때 한두 번 정도 보고 뭐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네. 같은 소속 집단에 있으면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소속 집단에 있으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네. 어쨌든 그렇게도 친해지네요. 이런 온라인 상황 안에서도 친해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CCC나 IVF 같은 기독교 동아리가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대학교에 가면서 아까 동아리 이야기도 이제 종혁 형제가 이야기했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대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CC하고 IVF하고 예수전도단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신앙 동아리들이죠. 네, 이 이외의 동아리들은
되도록이면 들어가실 때 저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IYF도 있습니다, 여러분. IVF를 쫓아서 IYF가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대학교 동아리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기가 이단에 속한 동아리가 아닌지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어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그 기독교 동아리를 표방하지 않고 사진 동아리 막 이렇게 이름을 열고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봐 드릴 수 있으니까 동아리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조금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CCC IVF 예수전도단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고민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작당 모의를 하면서 이거 동아리 얘기들을 언제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CCC IVF 예수전도단은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예화 이게 좀 나름 CCC 저도 CCC에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CCC 수련회에서 들었던 예화인데, 이 세 동아리가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들을 예화로 하나 얘기를 하면 CCC IVF 예수전도단이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막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련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가 하늘에 구멍 난 것 같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처소안으로 막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동아리가 행동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를까요? IVF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내리실까 하면서 성경책을 피일 거래요. IVF는 그만큼 IVF는 좀 성경 그 말씀에 대한 좀 강조들이 좀 많이 있는 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가 막 내리면 기도를 한대요. 기타를 들고 와 주여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좀 예수전도단은 예배나 기도 사역들이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공동체이고요. CCC는 그 상황이 되면 바로 쓰레기통 들고 와서 물을 퍼다 나른대요. 무슨 얘기냐면 CCC도 물론 기도와 말씀 사역 그런 것들 훈련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CCC는 좀 더 전도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어나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행동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CCC는 좀 더 행동하는 쪽에 많이 표방을 많이 하고 있는 공동체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려해 보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가요? 네. 네, 대학생활 도중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었는지 하고 있는지, 네, 시연 오빠 먼저. 저는 일단 크게 하고 있는 거라고는 딱히 없는데 대신에 원래 하던 활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찬양팀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그리고 ING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ING를 하세요. 그래서 ING를 작년 3월부터 하고 있고요. 그러고 다른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게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ING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훌륭하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찬양팀으로 사실 대학생활이 바쁘거든요. 바쁜데도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학생활이 바쁘거든요. 근데 대학생활 끝나면 안 바쁠 것 같죠, 여러분? 더 바빠요. 더 많이 바빠요. 근데 그래도 바쁜 와중에도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해주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들을 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종혁 형제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집 근처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제 1, 2학년 때는 제 신앙심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그냥 주일성수를 그래도 꼬박꼬박 했어요. 학교 앞에 또 어떻게 성결교단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때도 대면 수업을 하고 4학년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했는데 3학년 때는 군대를 갔다 오고
그때는 이제 제가 유치부 교사를 맡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좀 집이 멀더라도 최대한 본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뭐 시험 기간 이럴 때 못 나올 때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교회 가고 그래서 그렇게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청년부는 안 가고 그냥 예배만. 본 예배만 지내면서 최대한 제가 다니는 본 교회 이 교회를 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청년의 시기 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타지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타지로 가게 되면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게 약간 내 교회 같은 느낌이 조금 없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정을 붙이고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교제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한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그 근처 교회에 가셔서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정을 붙이고 거기 안에서 좀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들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우리가 폭넓게 신앙생활하고 교제생활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혁 형제한테 하나 더 묻고 싶어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제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군대 얘기하면 안 좋아할 텐데 일단 신교대에서는 무조건 주일에 종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실로암 부르면서 지냈고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그리고 저는 또 특이하게 GOP를 갔어요. 거기는 그냥 일반 군대랑 다르게 24시간 교대 그 경계 철책 근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빨간 날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설날에도 근무 쓰고 뭐 일요일 주일에도 근무 쓰고 이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고 지내면서 그랬던 것 같고 또 GOP 8개월 이렇게 교대하는데 그 밑에 와서는 또 운 좋게 운이 좋았다고 해야겠죠. 그래도 같은 소대에 교회를 다니는 선임이 계셨어가지고 같이 주일에 교회 가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군 생활하면서도 사실 그게 되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참 좋은 귀감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미자매는 대학 생활 중에는 어떠셨어요? 대학 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저는 대학 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못 해가지고 네, 네. 대학 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못 하셨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이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는 어떠세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네,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똑같이 시온 형제처럼 찬양팀 하고 있고 찬양팀에서 회계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많은 것들을 리더. 하고 계시네요. 목자, 네, 목자도 얼마 안 지금 하고 됐지만, 네, 정말 훌륭하게 하고 계세요, 진짜. 네, 목자도 하고 있고, 잘 모르고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우선 열심히만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세상적인 부분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대학교와 직장생활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술자리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요? 은미자매부터 이야기 나온 김에 직장 생활에서라도.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회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회식에서 이제 술을 자꾸 권하시고 제가 근데 술을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막 이만큼만 진짜 이만큼만 먹어봐 이렇게 약간 계속 하셔서 나중에는 그냥 알코올 알러지가 있다고 먹으면 쓰러진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웃으면서 계속 드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저는 안 먹고 이제 계속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좋은 팁이네요. 알코올 알러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종혁 형제는 어떠세요? 저도
술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덕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게 쟁점인 것 같아요. 막 술을 교회 다니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뭐 괜찮다. 이거 뭐 술 마시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술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실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학 생활 중에는 술자리 한 번도 한 번도요? 넘어가겠습니다. 덕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 근데 제가 막 술을 억지로 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선배가 되든. 네. 그냥 마셔 이 정도지 막 억지로 빨리 마셔 막 이렇게. 요즘에 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한 지가 조금 오래됐고 그리고 사실 신학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괴리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들리는 바의 소문에 의하면 예전처럼 막 이렇게 강제로 먹이고 이렇게 막 다 붓고 막 거기다 뭐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긴 했습니다. 시호정제는 어떠셨어요? 있었어요? 저는 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마셨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번도 안 마셨는데 그 자리는 많이 갔거든요. 근데 친해지려면은 자리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요즘에 뭐 강제로 먹이고 이런 게 하나도 아니어서 그냥 안 마신다 그러면은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냥 안 먹여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친해지면 근데 왜 안 마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냥 뭐 안 마실 거라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그렇게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좀 이따가 한 번 더 전문의 말씀 같은 걸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마신다고 정죄를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 네. 근데 시영 오빠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강요는 요즘 안 하지만 네. 술 게임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만 뭐 벌칙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게임을 최대한 잘하고요. 너무 어렵다. 와, 엄청났다. 그 이제 저는 그 원래 이제 그런 집에 가면은 컵을 두 개를 주잖아요. 하나는 그 술잔을 주고 하나는 네. 그냥 물잔을 주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물잔에다가 그 표면 장력까지 맞춰가지고 그거를 한 잔씩 먹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화장실 가는 빈도를 물도 보고 인정해주는. 대충 인정을 해줘요. 이것도 꽤 꿀팁이네요. 게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그게 제일 그리고 물을 중요한 많이 먹어서 첫 같은 번째는 효과를 좀 먼 낸다. 얘기 같아요. 네, 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자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그냥 거부할 수도 되게 쉽게 거부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 관계를 위해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관계를 위해서 꼭 마셔야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되고 마시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되고 이런 관계라고 하면 그거는 어쩌면 그게 진짜 친구일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관계 안에서 마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다고 하면 너무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얘기하면 8명 보고 있으니까 뭐 다른 분 안 보시겠죠? 그 우리나라 교회가 술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왜 기독교에서 금주령을 내렸냐면 우리나라 사람 성향상 술을 한 잔 먹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정말 갈 때까지 마시는 게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흥이 많잖아요. 먹다 보면 흥이 나고 흥이 나다 보면 먹고 먹다 보면 흥이 나고 뭐 이렇게 이 반복 속에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술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셨다. 근데 이제 막 그게 신앙 양심에 너무 걸린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는 않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 사람들끼리 같이는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세요.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부침에 모여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짜네 일단 이런 상황은 좀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교회 이름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는 술을 되도록이면 교회 이름 안에서는 안 마시는 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누군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렇게 술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사회에서 일하면서 마지막 질문인데 그 사회나 대학교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신앙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나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 형제부터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대학생활과 연구회 해도 되고요. 네. 대학 생활보다 작년에 그 알바를 했던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더 길어서, 그러니까 학교에 갔던 시간보다 알바를 했던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가지고 사회생활이네요.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말씀들이 떠오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약간 그 어쨌든 그 집단 안에서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집단 안에서는 기독교인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간 기독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행동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옛날에 바울이 제사상 음식을 먹어도 되냐는 말에 물음에 있어서 그 먹어도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먹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제 모습을 봤을 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되게 욕을 많이 먹는 와중에도 그래도 좋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스스로도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종혁 형제는 어떠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음. 이 공동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내가 힘들 때 기댈 곳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일단 뭐 하나님께 기대고 주님께 기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좀 전 목장에서 이제 좀 친해지면서 그러면서 좀 제가 그냥 혼자 끙끙 앓던 막 그런 문제들도 뭐 제가 말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지만 뭐 기도도 물론 하지만 좀 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임원 목장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좀 다가가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러면서 좀 공동체 안에서 제가 기댈 수 있다는 그런 게 가장 사회라든지 뭐 대학생에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그렇게 나누고 날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날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게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은미자매는 직장 생활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직장 생활에서 힘들 때 가장 신앙생활에서 좋은 거, 공동체가 있어서 좋은 점은,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공동체가 있어서 좋은 점은 뭐 말씀하셨지만 중보기도나 제가 이렇게 뭔가 구구절절이 사회 친구랑 교회 공동체랑 가장 다른 점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제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그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힘이 되죠. 예원자매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네, 저도 네, 말씀하신 것들이랑 비슷하게 진짜 좀 공동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자퇴했었을 때 당시에 아무 공동체가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힘들고 막 모든 비관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공동체가 있고 좀 의지할 수 있어서 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좀 밝아질 수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제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나는 혼자 사회에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되게 많은 위안이 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20살부터의 인생의 시작은 사실 본인이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많이들 배우잖아요. 본인이 책임지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뭐랄까 거기에 대한 뭐 답들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내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에 그 자유가 좋다가 나중에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해왔고 그리고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지만 공동체가 없었던 적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공동체가 없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 안 보이는 데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20살에 나 홀로 떨어져서 그 신앙생활을 혼자 그런 신앙생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 어느 순간에 만나는 그 문제들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위로도 막 주시고 회복도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한계를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게 하셨던 게 저한테 공동체였고 그 교회 거기 안에서 이제 동아리 공동체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 혼자 도 닦듯이 말씀 통달하고 기도 통달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쩌면 이막이죠. 인생이 정말 어쩌면 본막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고 그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딱 부탁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 생활 중에 공동체 생활 이 수련회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의 이 교제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부분요 20살에서 이 20살 어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세상의 맛을 보고 오히려 세상에서 공동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시작, 첫 단추를 잘 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시원 형제. 그리고 아까 하고 말씀드리지 싶네요.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야기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도움이 됐던 게 그 코로나 시대에 사실 대학 친구들을 생각보다 못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 그 갈증을 교회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멋집니다. 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이제 누리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 마당에 우리 한 마디씩 힘내라는 의미의 한 마디씩만 우리
대학교 가는 친구들에게 혹은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시원 형제부터 할까요? 코로나의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대학생을 맞이한다는 게 역사적으로 이게 두 번째여가지고 생각보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신입생, 그러니까 저랑 같은 20학번임에도 불구하고 CC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선배들도 다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신입생이라고 주눅 들어 있지 않고 활발하게 참여를 하신다면 뭐 그래도 꽤 괜찮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성인이 되셨고 이제 본인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뭐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와 선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선택들이나 자유에서 본인이 부지런히 행복할 수 있는 선택, 부지런히 본인의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선택들을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행복한 생활. 네. 저도 은미 누나의 말에 좀 덧붙이자면 이제 성인이 돼서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좌절의 맛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좌절에 빠질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느끼고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해서 내 탓이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돼서 안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이랄까요? 여러 많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원자매도 같이. 네. 저도 신입생이지만 이제 좀 더 넓은 사회로 나가면서부터 좀 교회에 담가져 있던 그 발을 좀 빼기가 더 수월해진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회를 떠나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사실 저한테 사회가 모든 걸 다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릴 수는 결국에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진짜 힘들 때나 기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누리는 게 진짜 참된 행복인 것 같다고 신입생이지만 생각을 해서 네, 좀 그래도 교회랑 이 신앙적으로 좀 더 이럴 때일수록 많이 의지를 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매주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대학교의 생활 가운데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실패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잘 대학생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힘차게 한 주 보내고 좋은 생활 하시고 좋은 대학생활 또 좋은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있는 목장들은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